안녕하세요. 이강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행했던 사건 중에 SM 플레이에 관한 사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저희 의뢰인께서는 남성분이셨고, 그리고 상대방은 여성분이셨는데, 그 여성분이 만든 SM 플레이 커뮤니티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만나게 되었고요. 여성분과 남성분은 서로 친해지게 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했어요. 그러면서 둘의 취향이 SM 플레이로 맞았기 때문에 둘은 연애하는 기간 동안 SM 플레이를 많이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 둘이 헤어지게 되면서 여성분이 갑자기 남성분을 고소를 하셨어요. 남성분이 이제 폭행을 했고, 상해를 입혔고, 스토킹을 했고, 차에다가 감금을 시켰다. 총 제목들이 5개나 될 정도로 여성분이 많은 제목들을 가지고 남성분을 고소를 하셨어요. 남성분께서는 당연히 서로 합의하에 진행한 플레이였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경찰, 검찰 단계에서 좀 가볍게 대응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판까지 넘어오면서 이거는 좀 이렇게 대응을 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변호사를 다시 급히 알아보는 과정 중에 이제 저와 알게 돼서 제가 그 사건을 수임을 했고, 재판 단계부터 제가 도움을 드렸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이 사건의 내용에 비춰봤을 때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을 했고, 저는 16시간에 걸친 변론 끝에 5개 범죄 사실 중에 3개를 무죄를 받아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법원이나 경찰에서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사실상 이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지금까지 성범죄나 아니면 데이트 폭력, 남녀 간의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을 가지고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은 2018년 대법원 판례에서 처음 언급되고 처음 생성된 그런 개념이에요. 성인지 감수성이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공감을 하고 그거에 맞게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사실상 그 명확한 기준이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런 사건에 휘말리시게 된다고 한다면 조금 더 빨리 수사 단계부터 잘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진술만으로 증거 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남녀 간의 문제에 있어서는 사실상 진술만 증거인 경우에도 그 가해자에게 유죄를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이제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이후로 그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을 유죄에 처할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말이 안 되죠. 그 여성분께서 눈을 가리고 있는데 어떻게 그 피고인이 칼로 자기를 긁거나 볼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경찰이랑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충분히 그랬을 것이다, 여성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법원까지 재판까지 올리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재판에 처음 나갔을 때도 그 판사님들께서 이미 그 피고인을 유죄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민참여재판을 바로 신청을 하게 됐고, 국민참여재판으로 변론을 그렇게 진행을 해 드린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범죄를 다룰 때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해자로 지목이 되면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아니고 유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수사기관에서도 이 사람이 유죄라는 심증을 가지고서 그런 편견을 갖고서 수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실수하기를 기다리는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에게 만약에 증거가 없다고 해도 거짓말 탐지기를 해서라도 이 사람을 유죄로 만들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공정한 싸움인 거죠. 그리고 법원 단계에서조차도 판사님들 역시 그러한 편견으로 이제 피고인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변호사로서 변호를 할 때에도 그 맞은편의 검사님보다도 무언가 2배 더 이상 입증을 해야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저는 이런 편견이 성범죄 사건에 있어서 굉장히 힘든 요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다뤘던 SM 플레이 사건을 먼저 소개해 드리면서 성범죄 사건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을지에 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혹시라도 이런 유사한 상황에 처하고 계신다고 한다면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이 아무래도 가해자한테 좀 불리한 쪽으로 치우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